안녕하십니까. 세종국 도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이 재개발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서 돈이 된다. 진짜 이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 저한테 막 이게 전화도 많이 오는데요. 참 공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이 해가지고 참 이 법이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 법대로만 잘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신축 건물에 대해서 재개발 뭐 조합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은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 법을 비켜가서 돈이 될 수 있는 물건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법을 비켜가고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듯한 매물들은 여러분들이 그 좀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믿고 오실 분들, 계속 저희랑 하실 분들은 아마 이번이 아마 굉장히 큰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법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한번 공감을 하시면 저희 믿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도심에 신규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조합원으로서 주택을 소유하는 것과 그리고 이 분양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조합원 주택에 대해서 분양을 받을 때는 이제 뭐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만 좀 설명드릴게요. 오늘 진짜 어려운 내용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5년 재당첨 기간이 있고, 이 신규 주택 분양 받는 거는 사실 총 84점 가점 중에 32점이 무주택 점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좋은 주택 또는 이런 데 서른 주택에 대해서 기존 소유자가 분양받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합원이 돼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밖에 우리가 미리 주택을 확보를 하지 못해요. 우리 미리 왜 주택을 확보를 해야 되느냐? 우리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 뭐 차가 가다가 고장 나가면은 사는 사람 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타다가 좀 이렇게 본인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뭐 식구들도 늘고 이러면은 좀 안락한 차로, 편안한 차로 이렇게 바꾸는데,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집이 뭐 맨날 비가 새고 무너질 것 같아서 집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의 욕망은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가정을 꾸리면서 이제 자녀들이 커가고 또는 뭐 집에 이제 뭐 출가를 하면서 또 손자, 손녀들이 많이 놀러 올 수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신규 주택에 대한 갈망은 계속,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뭐 어떤 사물에 대해서 진료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신규 주택에 대한 갈망은 끊임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계속 신규 자동차를 선호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신규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심 내에서는 이런 것들인데, 우리 뭐 신규 분양 점수도 안 될 뿐더러 기존 소유자들은 또 이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는 일반 분양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조합원으로 해야 되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드니까 재개발도 또 돈이 안 들진 않잖아요. 재개발도 많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세 제도를 잘 활용해 가지고 전세 제도를 잘 활용하려면 이제 신축 주택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을 잘 알아야지만이 당연히 피해 나가겠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에서 우리는 새 집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정비구역된 곳들이 다 이제 재개발이 되고 나면 어떤 곳이 정비구역으로 또 지정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정되었던 곳이 더 노후가 많이 되었을까요? 아니면은 뭐 정비구역에 말도 안 나왔던 곳이 더 노후가 많이 됐을까요? 저희가 타겟으로 삼는 것은, 공략 포인트는 사실 정비구역 지정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보면은요, 이게 있어요. 이 77조에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산정 기준일이라고 해서 법에 이제 나왔는데,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기본계획 수립 후,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정비구역 지정을 하면은, 정비구역 지정을 하였을 경우에 요 사이 기간에서 신축에 대해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날짜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정비구역까지 가는 기간이 꽤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지분 쪼개기의 행위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 원래는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우리가 조합원을 따졌었는데 지금은 법이 더 강화돼 갖고 기본 계획부터 정비구역 사이에 대해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법에서 명시를 해놨어요. 법에서 명시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뭐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로 분할됐거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이제 다세대로 전환된 경우, 그리고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이 뭐 이제 각각 분리되는 것들, 그리고 나대지의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제 다세대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권리의 변형이 생긴 거에 대해서 뭐 권리가 이제 변형된 거잖아요. 하나로 있던 게 여러 개로 나눠지고 토지와 건축물이 따로 분리되고 새로 건축물을 새로 지었을 경우에 시도지사는 따로 기준일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공보 고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잘 풀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좀 좋은 물건을 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언제부터 하는 거냐면은 여기서부터 좀 잘못 설명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 서울시에서는 권리산정 기준일에 관한 적용 경과 조치가 개정 규정은 이제 개정되는 거죠. 아까 그렇게 따로 정하는 거는 최초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부터 적용하는데, 이게 지금 사실 이 부칙이 2010년 7월 15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좀 못 알아들으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못 알아들으셔도 상관없는데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알아들으실 분은 좀 알아들으시고 저 이번 유튜브는 좀 조회수 별로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좀 잘못 설명하는 들이 많아서 좀 하는 거예요. 이제 2010년 7월 15일 이후에 지어진 것들은 뭐 안 나온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게 아니고 2010년 7월 15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거고, 2015일 시행 전에 2010년 7월 15일 날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시행 전에 그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된 지역은 종정 규정에 따른다. 그러니까는 2010년 7월 15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종정 규정과 그 이후에 규정을 알면은 그 사이에서 우리가 돈을 벌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죠. 2010년 7월 15일을 중간으로 해갖고 조합원의 자격이 돼서 양쪽이 이제 기준일을 해갖고 종정 규정과 그 이후로 달라져요. 그래서 단독주택 비주구형 건물을 쭉 보면은 그 전 규정은 최소 주거 전용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그 이후에는 이제 새로 기본 계획을 설정하는 경우 권리산정 기준이 새로 지정된 다음에 나대지의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제 주지 않는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애매하다라는 것은 수요자가 그만큼 많지 않다라는 뜻이고, 수요자가 많지 않다라는 뜻은 그만큼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갔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이걸 알면, 이게 새로 한번 되기만 하면은 사실 대박이 날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가볼 거예요. 직접 저희가 법을 다 분석해 갖고 조합원 자격 나오는 매물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몇 개 안 되는데 현장 가보고 저희한테 의뢰하는 분들은 저희가 진짜 선물처럼 물건을 우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2030 도시기본계획 중에 이 세 개의 축, 강남, 한양, 도성, 여의도, 영등포 중에 여의도랑 가장 관련성이 많은 신길 뉴타운 쪽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신길 뉴타운 가보려고 하는데, 여의도를 통하는 새로운 노선들, 신안산선이 지금 신길 뉴타운을 통하게 되고, 그리고 신림 경전철이 또 신길 뉴타운을 지나서 다 여의도로 가게 됩니다. 그 신안산선과 신림선이 생기는 여의도가 가장 인접한 곳에 있는 새로운 주거지가 신길 뉴타운이에요. 자, 이곳을 지금 우리 윤영식 부장님과 한번
현장 답사를 또 제 영상 이어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어렵지만 여러분들 돈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글씨는 막 설명해놨는데 사실 자세하게는 설명 안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자신 있게 또는 저희를 신뢰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다 보시고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이 선물 같은 물건을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윤영식 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가보려고 하는 곳은 바로 영등포구에 위치해 있는 신길 뉴타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길 뉴타운을 비롯해서 소액으로 투자할 만한 곳을 찾아봤는데요. 일단 현장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이 대방역을 바라보는 여의교 일대인데요. 여기 대방역에서는 이 반경 700m쯤 이 뒤로에서 신길 뉴타운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의교 건너편으로는 여의도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길 뉴타운은 영등포구 내에서도 직주 근접의 최적의 입지를 자랑하고 서울 도심의 이 메이저급 브랜드로 싹 다 갈아치우는 모습을 보니 이미 흥행은 따놓은 당상이겠다 싶은 생각이 절로 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지하철도 잘 갖춰져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새로 뚫리는, 그러니까 여의도로 향하는 신림경전철과 신안산설 이 지하철도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곳은 이 보라매역 사거리인데요. 이 신림경전철이 새로 생기는 곳으로서 현재 보시다시피 이 착공에 들어가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2022년 개통 예정인 곳이죠. 그러면 현재 7호선과 더불어서 이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할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바로 다음 역이죠. 7호선 신풍역인데요. 이것도 신길 뉴타운이 있는 전철역인데 이곳은 신안산선이 들어올 예정인 곳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역시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할 지역이 되겠죠. 이 신안산선은 올해 8월경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 이 급행역으로 될 예정인 곳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신풍역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영등포의 대장 아파트인 레미안 에스티움은 지금 전용 84제곱미터가 현재 11에서 12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옆으로 해서는 이 저층에 남서울 아파트, 그러니까 이게 19역이죠. 남서울 아파트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신길 뉴타운에서 에스티움과 더불어서 2015년 입주한 레미안 프레비뉴라는 아파트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에스티움보다는 약간은 저렴하긴 하지만 여기도 현재 전용 84제곱미터가 한 10억에서 11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로변 맞은편으로 해서는 이 신길 뉴타운의 해제 지역인 노후화된 주택들이 질비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신안산선이 이제 새로 들어올 예정인 도림 사거리인데요. 여기도 뭐 올해 당연히 8월경에 착공 예정이라서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가격은 한번 뛰게 돼 있으니 여기 인근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근으로 해서 거기서도 이 뉴타운 안쪽으로 해서 투자처를 물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뉴타운 안에 있는 이제 사러가 시장 사거리인데요. 이곳은 지금 신길 뉴타운의 메인 상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러가 시장이라고 해서 이제 단층으로 된 상가 건물과 이 건물 이제 뒤쪽으로 해서는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현재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은 롯데에 매각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모든 상점이 이렇게 다 점포 정리 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곳을 허물고 건물을 이제 2개 동으로 지어서 쇼핑몰을 비롯해서 극장도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이것만 봐도 지금 이 신길 뉴타운은 완전히 다른 동네로 바뀔 지역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의도라는 업무 지역이 있고 교통도 우수하고 그럼 마지막 한 가지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군이 있는데요. 이 신길 뉴타운을 좀 유심히 보시면요. 이 학군을 품은 구역이 있고 아닌 구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군을 품은 구역이 확실히 선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은 이제 신길 뉴타운 해제 지역인데요. 제가 이렇게 찍은 곳이 고작 5층 높이에서 찍은 조망입니다. 이곳은 지금 2종 주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이제 4층 이상의 건물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을 이렇게만 봐도 쉽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실제로 걸어서 살펴봤는데요. 이 노후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이 기반시설 등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제가 전에 영상 찍은 것 중에 재개발 구역 지정된 곳을 살펴보면서 이 지정 요건에 대해서 임장활동을 갔다 왔었잖아요. 근데 이곳은 구역 지정된 곳보다도 보시다시피 이제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그것도 이렇게 좋은 입지를 썩히고 있는 건 심히 낭비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동네는 지금 뭐 신축이 없는 걸 떠나서 이제 신축이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반 시설로는 도무지 건축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 앞으로 노후도는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런 곳을 방치할까요? 아무리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여기는 다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펴보다가 대체 도로 폭이 얼마나 될까 하고 제가 이게 양파를 보시다시피 지금 양파를 뻗어서 다 피지도 않았는데 양손이 이 집과 집 사이의 벽을 다 닿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도로 폭이 1m 50도 채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심심찮게 나왔습니다. 이런 악조건이 서울 한복판에 있다는 건 마음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좀 투자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길 뉴타운의 새 아파트들과 이제 해제된 지역까지 임장을 다녀와 봤는데요. 특히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이 해제된 지역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인근의 새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이것도 다시 재지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였고요.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을 곳임은 틀림없어 보였고, 이 여의도로 향하는 도림 사거리의 신안산선 착공 예정과 사거리 시장의 변화, 그리고 이제 학군을 품은 구역의 메리트는 다른 어느 구역들보다도 좋아 보였습니다. 이 재지정 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 남아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